오늘 중요한 일이 많아요. 첫 번째는 많어. 그 윤석열에 대한 형사 재판 오늘 시작했고요. 이미 법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10시부터니까요. 예, 10시부터. 예, 벌써 14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형사재판 구속 취소 요구했잖아요. 네, 신문을 합니다. 재판부는 25부고요. 아마 같은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까지 신문을 한다 하고 본인이 이제 참여를 한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부심하고 구속 취소하는 건 다른 거예요.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다투는 건데 뭐 제가 한 20여 년 지금 판사, 검사, 뭐 변호사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아 진짜. 되게 드문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을 했을까요?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교과서. 조문에 있다는 거죠. 조문에 있는 거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뭐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네. 받아들이긴 어렵고요. 아마도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다툴 수 없으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뭐 검찰 구속 기간 등등 그 제가 봤을 땐 하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하자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뭔가 이 밑바탕 깔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인용될 가능성, 제가 만약 인용되면 구속이 취소되면 성을 갈겠습니다. 윤지훈 내부에서. 성 많이 가라. 그러니까 그럴 일 없으니까. 아니,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게 네. 사실 이제 법조인인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제가 거의 윤석열 때문에 거의 다 준 법조인이 됐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다들. 많이 해. 미치겠어. 저는 이거 쓰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취재를 하고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구속 취소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속 취소는 앞에 구속 영장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요. 그러면은 법원이 내준 영장이 잘못됐다. 됐다. 그러면은 법원이 내줬는데 뭐가 됐든 법원이. 또 법원이 또 이거를 잘못됐네.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인하는 게 되네. 같은 판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게 이제 업계 뭐 같은 네. 이걸로 고민이 네. 되는 거고 네. 구속 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네. 진범이 잡혔을 때 일단 구속을 해놨는데 진범이 잡혀. 도둑놈이라고 잡아놨어 일단. 취소해야지 그러면. 근데 갑자기 진범이 잡혀. 네. 그러면 이렇게 구속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란숙의 진범이 잡히면 내란숙에 진범이 잡히면 돼. 그러니까 김건희인가? 김건희야. 내가 신범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게 흔치 않은데 막 명예훼손 같은 것들 뭐 이러다가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합의를 보면은 구속을 취소해주고 이제 뭐 어쨌든 예, 합의했다. 형사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보면은 구속 사유까지는 없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요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특별한 경우죠. 사실. 있는데 이게 보석하고 다른 게 보석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내줬다가 보석을 또 사유가 아니면은 다시 잡아들일 수 있잖아요. 보석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량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속 취소는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구속이 잘못됐다라고 영장이 나왔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 다시 잡아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또 취소가 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없다. 아예 돼요. 없다예요. 없다. 아예 없다.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다. 만약 구속 취소 나오잖아요. 저 윤지훈입니다. 그다음부터. 파평윤 씨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재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기일이 잡혔다고 속보가 나오고 오늘이 뭘 하는 자리냐면 신문 또 구속처 신문도 하지만 네. 이 중요한 거는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거든요. 네. 윤석열이 참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정하냐 부인하냐 부분일 겁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증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부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때까지 조사했던 검찰 조사 증인들 진술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 불러야 돼요. 지금 500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잡을 겁니다. 아니면 오후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혔다. 오늘은 그거 한 거예요. 구속 취소 신문 잠깐 하고 네. 그리고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만 물어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아마 변호사들한테 그럼 증인 채택 부분 해볼까요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4일까지 볼 수 있냐? 보고 와가지고 네. 증인 신청을 할 겁니다. 검사든 변호사든. 지금 500명이에요. 500명을 다 하잖아요.
윤석열은 10년 이상 재판을 받아야 돼요. 진짜. 대장동 사건이 딱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형사 25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중요 증인 위주로 결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딜레마일 겁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재판 거의 다 받아주는 게 원칙인데 네. 그거에 이제 24일 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두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 심판은 이제 3월에 정리 수순으로 돌입한다. 끝났다고 봐야죠. 라고 봐야 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 형사 재판은 이제 뭐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형사 25부가 직위원 뭐 화교가 아니냐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아니 있는. 왜 화교야 계속. 화교 아니에요. 네. 직위원 이제 재판장 부장인데 네. 1년 더 있는다 하거든요. 제가 들은 바입니다. 25부에 원래 갈 수도 있는데 1년 더 있는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사건을 전담할 것 같습니다. 내란 사건들. 지금 내란 사건 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여인영이 뭐 곽종근 뭐 이런 김용현 사건 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네. 요거에서 대통령 사건까지 받아가지고 1년 더 근무하면서 끝내는 걸 목표로 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재 결정 앞두고 하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하면서 이제 하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구차기일 때 오다가 도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하야할 결심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소문이 돌았는데 일단 윤석열 측에서는 헌재 결정 당연히 승복한다. 예, 그리고 조기 하야는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하야할 인간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를 쓰고 이제 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기각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라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보수 진영에서도 뭐 지지자들 뭐 이제 뭐 상상은 자유지만은 5대3 기각설이 지금 보수 진영 내에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복귀 가능성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뭐 업무 준비하고 있다. 근데 또 일부 행정관은 당으로 돌아갔어.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 뭐 계엄 이전부터 되어 있었던 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일부 돌아간 건 사실이니까 네, 돌아간 거는 그러니까 뭐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야는 사실은 보수의 지금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대로 가면은 극우가 이제 계속 강성 목소리들이 계속 이제 네. 당내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확장성이 없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이런 전략적 판단이니까 그냥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하야해라, 자진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양상훈 칼럼에도 있었지만은 그 위에 그 다음에 뭐 동아일보라든지 몇 군데에서도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이렇게 몇 군데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윤석열은 옥중 정치 계속할 것 같고 당내 경선 있으면은 이제 불법한 탄핵을 이제 막아줘야 된다라고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메시지를 낼 거란 말이에요. 네. 김문수가 활짝 웃겠지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요? 법적으로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탄핵이라는 게 징계 절차예요. 제일 네. 중요한 파면을 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징계 절차가 개시됐을 때 이 마음대로 사임하거나 사퇴할 수 없도록 국가공무원법 돼 있어요. 뭐 대통령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규정이 없는데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 그 규정이 적용되고요. 또 중대결심 자체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석동현이 또 그런 뉘앙스로 윤곽근이 얘기했나요?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긴 한데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는 행동들이다. 두 개 다. 아마 변호인단이나 대리인단 다 알고 있고요. 네. 하야도 안 되고 사퇴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할 게 없어서 하는 거. 두 번째 조중동 뭐 조선일보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야 좀 해주면 안 돼? 근데 윤석열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이에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네.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나락에 빠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인 지도자고 정말 국민의힘에서 쭉 컸고 국민의힘을 살아가는 지도자인데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하면 벌써 절연하죠. 쥐는 죽어도 당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후위를 기약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왜 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야라니요. 무슨 하야 같은 소리 합니까?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국민의힘한테는 나중에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낮에는 뭐 윤석열 지키기 하고 밤중에는 야 대선 준비해야 돼. 주반 야대라고 그래. 중앙에서 가서 썼어. 주반 야대. 주간에 반대하고 야간엔 대선 준비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어제 보니까 역시 1등이 오시니까 다르다. 국회에 60명 의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 전에 오세훈 시장 왔을 때 50여 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때. 네. 50 몇 명인지 40여 명. 40여 명. 아니 45명인가? 뭐 이렇게 48명. 표현하기 나름인데 40여 명. 이번에 60여 명. 더 온 건 확실해. 왔어요. 딱 지지율만큼 더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왔고 뭐 본인은 아직 그 대선 얘기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 저 청계천 밑바닥. 미싱 도조부터 출발했다.